추석을 앞두고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응급실 문제. 정부는 응급실의 99%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장의 의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응급실 현장의 진짜 상황은 어떤지, 군의관 공보위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은 효과적일지 현장의 의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항주입니다. 또 전국의 권역외상센터가 17개가 있는데요. 17개 저희의 모임인 전국 권역외상센터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전공의가 병원에서는 대다수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응급이라는 분야는 24시간 365일 대기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공의 없이 전문의만 가지고 그 응급진료 자체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문이 열려 있는 거랑 실제로 기능을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환자가 오게 되면 처음 환자를 진료를 하는 게이트키퍼, 한국말로 하면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그거를 진단을 하면은 그거를 실제로 치료를 하는 배우진료과가 있습니다. 배우진료과는 굉장히 많은 과가 있겠죠.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산부인과부터 시작해서 안과, 이비인후과 모든. 근데 지금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배우진료과가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 100%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대학병원은 요즘에 다 세부 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 같으면은 망막 있고 각막이 있으면은 망막 보는 분이 오늘 각막 질환이 오면은 잘 볼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각막 쪽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일반의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제가 안과를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예를 든 거고,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가 다 자기 세부 전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과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은 다른 세부 전공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전공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세부 전문의만 가진 상태에서 그 배우 진료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배우진료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더라도, 실제로 응급처치라고 진단을 하더라도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다시 치료가 되는 대로 알아봐서 보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것도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고, 오늘은 어디가 안 될 수도 있고 오늘은 어디가 안 될 수도 있고, 문은 열려있지만, 응급실 문을 열려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힘들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외상센터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외상외과는 게이트키퍼,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초기 소생도 하지만 최종 배우 진료과로서 몸통에 대한 수술, 목에 대한 수술, 그 다음에 뭐 혈관 어디 출혈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해서 다 지혈까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아니면은 뭐 성형외과, 뭐 다른 그런 진료들이 실제로 필요한데, 만약에 높은 데서 환자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외상센터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 3층 이상에서 떨어지면은. 근데 그 사람이 혹시 오늘 안 되는 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어디 뭐 안과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받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환자가 안 좋으니까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받았는데 어느 그 환자가 다친 것 중에서 이쪽은 당장 진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환자를 다른 데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능한 것만 치료만 해야 되는지, 이런 옛날에 안 하던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그만두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군의관이나 공보위를 파견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그 기본적인 가정이 그냥 의사면은 다 같은 의사다, 그냥 그런 면허만 있으면 의사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단은 그 의사 개개인마다 그 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심사도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른 상태인데, 병원에 투입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를 땜빵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전공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우리가 그냥 의료 행위를 하는 게 저희가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원장님께서 임상 권한을 줘서 이거에 대해서 진료를 하라고 임상 권한을 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의 수련 과정과 그 다음에 제가 환자 수술을 했더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임상 권한을 부여받아서 제가 하는데,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 달간만 근무하는데 그 사람한테 임상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보위라고 하면은 의사 면허만 있는 상태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전혀 안 했거든요. 의사 면허는 있지만 환자를 실제로 자기가 책임지고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한테 자기가 책임지고 네가 이 환자를 봐라 고민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과연 현장에서 책임지는 일을 당연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보조의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보조의 일을 어디까지 할지 아니면 저는 하기 싫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봉이 대신에 공보위나 군의관이라는 소리는 그런 의혹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상 권한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대입이 돼서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항상 환자들이 잘 치료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전공의가 나간 상태에서 계속 버텼지만 지금은 기약이 없고 그 다음에 응급 체계는 분명히 그 젊은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내년에도 후배들이 들어올지 불명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에 출근하면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활기가 있다고 그러나요? 아침에 출근해서 굉장히 막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우울한 기분이에요. 병원에 출근하면은 다들 그냥 뭐 침울해 있는 분위기 언제까지 계속되지? 그러면은 이 상태로 더 하다 보면은 더 지치는 사람이 더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육체적으로도 지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그러면은 안 받으면 마음이 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있어서 못 받아요. 가슴에서는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안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 받았다가 우리가 치료를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는 건데 그러면 마음도 안 편하고 새벽에 그런 전화 받으면 잠이 잘 올까요? 그렇잖아요. 언제 지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1년, 내년 되다 보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만둘 거고 그러다 보면은 더 응급진료는 더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